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빛을 평광시킬 수도 있습니다. 평광된 빛을 우리가 앞서서 폴라로이드를 사용해서 평광된 빛을 만들었죠. 이 폴라로이드를 사용할 때는 흡수라는 원리, 즉 체인 방향, 그 탄화수소의 사슬 방향으로 빛이 흡수되고 그의 수직한 방향에서는 빛이 투과된다는 빛의 흡수 원리에 의해서 평광된 빛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반사 현상으로서도 우리가 평광을 시킬 수가 있어요. 평광된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보죠. 빛이 경계면에 부딪히면은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이제 투과돼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빛이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렇게 경계면이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된 빛하고 이렇게 된 빛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이제 뜻하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앞쪽하고 우리 이제 이 화면의 앞쪽하고 화면의 뒤쪽하고 진동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면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빨간 아니죠. 이 점은 여기 그려지지가 않죠. 여기 지금 여러분의 화면 앞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화면 뒤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진동한 빛이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 평광된 빛만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지금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있죠. 빛이 이렇게 투과해서 들어가고 반사될 때도 옆에다 그리긴 했는데 중복돼서 그래서 빛이 이제 이렇게 빛이 이제 반사돼서 나가는 빛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빛이 이렇게 진동하는 빛하고 자, 말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우리가 요거 입사면이에요. 즉 입사면이 뭐냐면은 입사면 입사면 여기 이렇게 경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빛이 들어가죠. 그리고 법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법선. 그리고 반사가 되죠. 이렇게 여기 입사되는 빛하고 그 다음에 법선 요거하고 만나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면. 요걸 갖다 우리가 입사면이라 그럽니다. 이 반사된 빛도 그 다음에 여기 투과해서 들어가는 굴절되는 빛도 전부 다 이 면상에서 이렇게 입사면상에서 다 이루어져요. 진동하는 빛이 보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그린 거죠. 아까 이렇게 표시된 거, 이렇게 선으로 표시된 거,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이 이제 투과해서 이제 들어가고 반사될 때는 여기서 이제 위상이 변하니까는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라 아니라 이제 반사될 때는 위상이 변하니까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지는 입사면하고 나란한 빛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입사면하고 수직한 빛 있죠. 그건 어떻게 지냐면 입사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앞쪽으로 나왔다가 앞쪽으로 들어갔다 하는 빛을 점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면 입사면에 대해서 자 이렇게 두 개의 평광된 빛이 있으면은 반사될 때도 이렇게 입사면에 나란한 빛하고 입사면에 수직한
입사면에 나란한 빛 이렇게 그렸습니다. 나란하게 비슷하고 입사면에 수직한 그 진동 방향이 이렇게 그리면은 투과되는 빛은 입사면에 나란한 것뿐만 아니라 입사면에 수직한 빛이 다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반사될 때도 입사면에 나란한 것하고 이렇게 수직한 빛하고 다 반사가 돼요. 마찬가지로 다 입사되고 반사가 됩니다. 근데 이 반사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입사면에 나란한 거는 조금 더 많이 굴절이 돼서 들어가요. 투과된. 그리고 입사면에 그 나란한 거는 입사면에 나란하죠. 요거 나란한 거는 이렇게 투과되는 성질이 강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입사면에 수직한 빛이 있어요. 진동하는 빛. 이런 것들은 투과되려는 성질보다 반사되려는 성질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에 이르게 되면은 이 반사되는 빛은 전부 다 이렇게 입사면에 수직하게 진동하는 빛만 나가고 그 다음에 일부 어떻게 되냐면은 일부가 여기 투과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사면에 나란한 빛은 전부 다 이렇게 투과돼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사면에 나란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 각도에 이르게 되면은 반사되는 빛 중에서 입사면에 나란한 빛, 입사면에 나란한 빛, 즉 입사면에 평행한 빛이라고 해도 돼요. 평행한 빛은 반사가 전혀 되지 않고 투과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투과만 일어나요. 투과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냐면은 가만히 보면은 반사되는 빛은 어떻게 됩니까? 반사되는 빛은 다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인 평광이 되는 겁니다. 다 평광이 되는 거예요. 평광. 어느 특정한 순간에 이 특정한 순간의 이 각도를 누가 찾아내느냐? 브루스터라는 사람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브루스터. 그래서 브루스터 각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봅시다. 자, 빛이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나요. 경계면에 비쳤다가 반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반사될 때 입사면에 나란한 빛도 반사되고 평행한 빛도 그 다음에 입사면에 수직인 빛도 입사면에 평행한 빛도 모두 반사가 일어나요. 반사가 됩니다. 자, 입사면에 수직인 빛도 반사가 일어나고 입사면에 평행한 빛도 반사가 됩니다. 평행한 빛, 입사면에 나란한 빛, 입사면에 파란색 수직한 빛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어느 특정한 각도 정해진 각도에 딱 요 각도가 되면은 입사되는 빛이 있고 요 각도가 딱 마주치면은 수직한 빛만 반사가 돼요. 요것만 반사가 되고 나머지 빛은 즉 이때는 평행한 빛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평행한 빛이 없죠? 순전히 나란한 빛만 들어갑니다. 이때의 이것을 연구한 사람인 브루스터 이름을 따서 브루스터 각이라고 그래요. 즉 브루스터 각은 뭐냐면은 반사된 빛이 반사광이라고 하죠.
반사광이 어떻게 됩니까? 평광된 거. 어느 방향으로 평광됐어요? 입사면에 완전히 입사면의 방향으로 평광될 때 되도록 하는 각도를 우리가 브루스터 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이제 브루스터 각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뭐 반사에 의한 평광 형성도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자,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입사광이 부딪히면은 반사도 되고 굴절돼서 추가도 된다. 자, 자연광이 이렇게 자연광 즉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진동하는 빛이 영도로 입사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영도죠. 입사 각도가 하고 법선하고 일치하니까 영도가 되는 겁니다. 수직하게 들어가는 게. 예, 비스미 할 때는 일부는 저기 날아간 곳이 많이 들어가고 수직한 곳이 많이 반사되고 어느 특정 각도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느 특정 각도에 되면은 입사면에 수직한 거는 평각만 반사만 되고 나머지는 다 그 입사에 날아간 거는 다 이제 투과해서 들어가고. 근데 그 특정한 각도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각도가 90도가 될 때예요. 이 각도가 반사광하고 굴절광에 딱 90도가 이르는 그 순간이 뭐냐면 될 때 뭐냐면 입사의 방향으로 이게 뭐냐면 반사광하고 굴절되는 것 또는 투과광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굴절광이 수직하는 순간 이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반사광은 모두 편광된 빛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정리를 하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평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평광을 만들고 싶어요. 자, 평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 평광을 만들 때 반사 현상을 만들고 싶어요. 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광된 빛을 평광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법선이죠. 빛을 쏴줘요. 빛을 쏴주는데 이 방향으로 쏘고 이 방향으로 쏘고 이 방향으로 쏘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다 이제 레이저가 있으면은 레이저를 여기서부터 쭉 방향으로 옮겨줘요. 그 순간 언제냐면은 이렇게 레이저를 쏘아주면서 반사광하고 굴절광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반사광이 이렇게 되죠. 굴절광이 이렇게 됩니다. 90도가 안 돼요. 그러고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기울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반사광이 이렇게 되고 굴절광이 이렇게 되죠. 바로 이 순간 이게 90도가 언제 딱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반사광은 입사면에 수직한 빛만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날아가는 빛은 이쪽으로 가고 일부의 수직한 광선이 여기 조금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반사광은 오로지 입사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만 완전히 이제 평광된 빛이에요. 언제? 90도가 될 때. 이렇게 해서 평광된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평광된 빛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각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근데 각도는 브루스터 각이라 그러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각도 구하라고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브루스터 각이에요. 입사 각도가 브루스터 각이에요. 자, 이 순간을 한번 보죠. 우리가 굴절의 법칙에 보면은 N1이고 N2가 되죠. 굴절 그 스네일의 법칙 보면은 N1하고 사인 세타 1이 됩니다. N2하고 사인 세타 2 이렇게 계산이 되죠.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법선 있고 여기 경계면이고 이게 법선이에요. 법선 빛이 들어가고 이제
굴절이 되고 그 반사가 되죠. 이렇게. 자, 이때 뭐냐면은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90도입니다. 90도일 때는 반사되는 빛은 모두 평광된 빛이라 이것입니다. 평광된 빛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게 90도가 되는 순간에 해당되는 법선과 입사광의 각도, 이 각도를 브루스터 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브루스터 각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자, 브루스터 각의 뜻은 뭡니까? 브루스터 각의 뜻, 반사광이 평광된 빛일 때의 입사각을 우리가 브루스터 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각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증명은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냥 여기서 뭐 듣기만 해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n1이고, 자, 우리가 브루스터 각을 구하는 거예요. 세타 b를 이제 집어넣고, 자, 세타 b가 될 때, 이게 세타 b죠. 근데 이게 90도예요. 90도. 90도고, 세타 2는 뭐냐면, 요게 세타 2예요. 지금 요게 세타 2. 요게 세타 2. 굴절각이 세타 2에 요게 세타 2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세타 2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 놈하고, 요게 90도니까 180도죠. 그래서 요 놈하고 두 개가 그 세타 저거예요. 190도가 돼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뭡니까? 요각하고 요각 같잖아요. 요각 같죠. 그래서 요게 세타 b예요. 다시 또 똑같은 반사 법칙에서 그 세타 b하고 세타 2, 요 세타 2 아니에요 지금? 요 각도가. 세타 b하고 세타 2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이게 180도니까 전체가 90도가 90도죠. 그래서 이게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 2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 2는 90도에다가 세타 b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세타 2 대신에 90도 마이너스 세타 2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수학 이제 2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에다 90도 마이너스 세타 b가 계산하면은 요거는 코사인 세타 2하고 똑같아요.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걸 넘겨보죠. 야, 이쪽으로. 그러면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아니 다시 코사인 세타죠. 자, 코사인을 왼쪽으로 넘겨주겠어요. 코사인 세타 b분의 코사인 세타 아니 사인 세타 b라는 식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넘겨주고 n투는 오른쪽으로 넘겨줘요. 그럼 이렇게 왕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탄젠트 세타 b예요. 코사인 분의 세타는 사인은 이제 탄젠트로 쓸 수가 있어요. 탄젠트 세타 b. 그래서 이것을 n분의 1이 되고 n1, n2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세타 b예요. 브루스터 각은. 그럼 탄젠트는 넘겨주면 아크 탄젠트에다가 n1분의 n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평광되는 순간, 즉 반사광이 오로지 한쪽 방향으로만 평광된 빛일 때 되도록 해주는 각도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 각도 세타 b를 갖다 우리가 브루스터 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루스터 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브루스터 각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기 보면은 자, 굴절률이 1.1인 잔잔한 수면에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이 있고 잔잔한 수면이 있어요. 여기 공기고 여기 물이 되겠죠. 공기는 굴절률이 1.0이고 물은 1.333이죠. 자, 여기 이제 빛이 들어갑니다. 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자, 태양빛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있게 됩니다.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반사되죠.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굴절해서 들어가요. 근데 이 각도가 딱 90도가 되는 그 태양이 이쪽으로 운동하다가 사람이 여기 있는데 태양이 점점 이렇게 뜨든지 또는 가라앉지 움직이겠죠. 이 반사광하고 굴절광의 각도가 딱 어느 순간 90도가 되는 순간에
이쪽으로 가는 빛은 전부 다 편광된 빛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편광된 빛이. 자, 이렇게 될 때 해당되는 이 순간에서의 브루스터 각을 구하시오 법선이고, 그럼 이 각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 각도. 각도는 어떻게 주어지? 이거 그대로 그러면 돼요. 탄젠트 세타 b에다가 다시 각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탄젠트 아크스 탄젠트에다가 자 n1분의 n2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빛이 n1 쪽에서 n2 쪽으로 가잖아요. 빛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n1 쪽에서 n2 쪽으로 이쪽이 굴절. 그래서 n1이 기준이 되는 게 아래쪽으로 가고 n2 여기가 입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출구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루스터 각을 구할 수 있고 계산하면은 탄젠트 아크 탄젠트에다가 1.333 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53.1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 문제는 뭐 국가고시 같은 데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브루스터 각을 이제 기억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n1, n2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빛을 갖다가 편광시키는 방법으로서 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편광시킬 수도 있다. 그겁니다. 자, 편광된 빛을 만드는 방법, 빛을 편광시키는 방법, 편광된 빛을 만드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흡수에 의한 방법. 두 번째, 반사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복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 산란을 이용하는 방법. 자, 그 중에서 반사를 이용하는 방법. 자, 뭡니까? 빛이 반사될 때, 빛이 반사될 때, 반사된 빛하고 굴절해서 들어가는 빛이 90도가 될 때, 법선 이렇게 되고요. 90도가 되면은 반사되는 빛은 완전히 편광된다.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된다. 그때 입사광하고 법선 사이의 각도에 해당되는 입사각, 이거를 브루스터 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은 빛이 브루스터 각으로 입사될 때 반사되는 빛은 모두 편광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여러분한테 사용되냐면은 이때 들어가는 빛은 이와 같이 입사면에 수식한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빛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빛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낚시를 하는데 여기 물고기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빛이 태양빛이 들어갔다가 물고기에서 반사돼서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빛이. 근데 이 빛하고 수면에서 반사되는 빛하고 섞이게 돼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냐면은 물고기가 잘 안 보이고 물이 얼어나오는 것에 물고기가 잘 안 보여. 근데 이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눈에다 안경을 씌워요. 어떤 안경을 씌우냐면은 여기서 요 빛 있죠. 요 빛을 차단시켜주는 안경을 써요. 요 빛. 그러면 어떤 안경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렌즈가 있으면은 렌즈의 투과축이 어떤 쪽으로 해야 돼요? 투과축이 이거하고 나란한 쪽으로가 아니 이거하고 수직한 쪽으로 이렇게 안경 렌즈를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나란한 빛이 여기 수직한 빛 입사면의 수직한 빛은 지금 이렇게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것이 여기다 걸러져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반사된 물 수면에서 반사되는 빛은 이 편광 렌즈에 의해서 사라지면은 물고기를 갖다 뚜렷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광 렌즈를 쓰게 되면은 낚시와 같은 레저 생활을 할 때 이 반사광
즉 우리가 원치 않는 반사광을 차단시켜 줌으로 해서 사물을 뚜렷이 볼 수가 있어요. 뚜렷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기능성 렌즈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사물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편광 렌즈를 우리가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판매되는 원리하고 실제로 이 포스터 각 같은 걸 갖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제 편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은 다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편광하고 관련된 그 현상이 아닌 거는 그래서 흡수, 반사, 간섭, 회절, 복굴절 또는 굴절 해서 괜찮아요. 산란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치죠 이겁니다. 다음 중에서 편광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는 뭐예요? 간섭은 회절은 필요 없어요. 뭐냐면 이것들은 다 편광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루스터 각의 의미를 무엇이냐? 브루스터 각의 의미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브루스터 각의 의미는 뭡니까? 요거는 반사광하고 그 다음에 반사광하고 투과광이 90도가 될 때, 이때 반사광은 모두 편광된 빛이 나온다. 편광된 빛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반사광하고 굴절광이 90도가 되도록 입사되는 빛에 해당되는 입사각, 요걸 브루스터 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브루스터 각으로 입사되는 빛은 어떻다는 겁니까? 반사광이 모두 편광돼요. 그래서 결국 이 브루스터 각의 의미는 뭐냐면은 반사광이 편광되도록 해주는 그렇게 입사되는 입사광의 입사각을 우리가 브루스터 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알아둘 건 뭐냐면은 반사광에서 이 반사된 빛이 브루스터 각으로 입사될 때 브루스터 각으로 입사되는 브루스터 각으로 입사되는 광선이 있다. 이때 반사광은 편광이 되는데 이때 편광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어떤 빛이 브루스터 각으로 입사되고 있다. 그러면은 반사광은 편광이 되는데 이 편광된 빛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입사면이 이거예요. 지금 입사면에 수직한 여기서 여러분 방향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컴퓨터 화면 뒤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죠. 즉 뭐냐면 이 방향이 뭐냐면 입사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편광되어 있다. 수직 방향으로 편광되어 있다. 이 반사광의 그 진동 방향은 반사광의 편광 방향은 입사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편광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반사에 의한 편광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굴절에 의한 거, 이제 복굴절에 의해서 이제 편광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